오늘의 나닥은 나닥.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. 짝눈은 많은 사람이 교정하고 싶어하는 컴플렉스 중 하나인데요. 사실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짝눈도 예쁠 수 있거든요. 못 믿으시겠다면 이분을 보시죠. 원장님, 짝눈을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? 네, 사실 100% 대칭이 맞는 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짝눈이거든요.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비대칭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대칭 요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디자인하게 되는데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비대칭이 남아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요즘 가장 핫한 눈물의 여왕에 나오시는 김지원 씨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지원이 짝눈인가요? 맞습니다. 김지연 씨 눈을 잘 보면 오른쪽 눈이 좀 더 크고 선명하고 왼쪽 눈이 조금 더 작고 조금 졸려 보입니다. 양쪽 눈 다 돌출 눈이신데 우측 눈이 좀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돌출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비대칭을 보이는데, 김지연 씨도 이런 돌출도의 차이 그리고 눈 뜨는 힘의 차이로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짝눈인데 왜 예쁠까요?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대칭이어야만 예쁘다는 생각인데요. 사실 대칭, 비대칭과 예쁘고 안 예쁘고는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. 비대칭이어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일 수 있고, 또 대칭이더라도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김지원 씨 역시 그냥 예쁜 얼굴이신 거고, 또 비대칭도 가지고 계신 건데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리뷰했었던 고윤정 씨도 역시 짝눈이지만 예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교정해야 하는 짝눈과 그냥 둬도 되는 짝눈이 있을까요? 교정해야 하는 짝눈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. 한쪽 눈이 심한 안검하수가 있다는 등의 기능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미용적인 이유로 짝눈 교정을 하게 됩니다. 비대칭이 있고 대칭을 더 맞추고 싶을 때, 그리고 그것이 수술로 교정이 가능할 때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짝눈 교정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짝눈의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. 먼저 쌍꺼풀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쌍꺼풀을 만들어서 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매몰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쌍꺼풀이 없는 쪽만 수술을 해볼 수도 있지만, 보다 더 정확한 대칭을 위해서는 양쪽 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양쪽 다 하시는 게 좋고요. 매몰법은 그래도 자연 쌍꺼풀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, 절개한 쌍꺼풀과 자연 쌍꺼풀은 그 깊이감이나 흉터 등에서 차이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. 쌍꺼풀의 높이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쪽 쌍꺼풀을 올리거나 아니면 높은 쪽 쌍꺼풀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중간 정도로 맞출 수도 있는데요. 보통 쌍꺼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절개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, 쌍꺼풀을 낮춰야 한다면 절개 쌍꺼풀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줄 따기 혹은 피부 절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눈썹의 위치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눈썹의 위치가 다른 경우는 보통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근육의 힘 차이로 인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은 한쪽이 이렇게 더 내려가 있게 되고, 그로 인해서 내려간 쪽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눈썹도 처져 보이게 됩니다. 간단하게 보톡스만으로도 교정되는 경우도 있지만, 보통은 이마 눈썹 거상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뼈의 위치, 크기가 달라서 오는 비대칭은 그 자체를 교정하기는 어렵고, 역시 이마 거상이나 쌍꺼풀 두께 등을 조절해서 비대칭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눈두덩이의 볼륨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양쪽 눈두덩이에 지방이나 근육 양의 차이가 있어도 짝짝이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지방 또는 근육을 더 많은 쪽을 더 많이 제거해서 대칭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. 또 눈두덩이 꺼짐 현상이 있어서 비대칭이신 분들 역시 눈이지방 재배치 혹은 눈이지방 이식 등을 더 꺼진 쪽을 더 보충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눈 뜨는 힘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쌍꺼풀의 높이와 모양이 아무리 똑같더라도 눈 뜨는 힘이 약한 쪽이 쌍꺼풀이 더 두꺼워 보이고 소세지 눈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보통 눈 뜨는 힘이 약한 쪽에 눈매 교정을 더 시행해서 대칭을 맞추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또한 눈매 교정을 하고 나면 눈 뜨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쌍꺼풀 모양도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짝눈 개선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변화도 고려해서 쌍꺼풀 높이와 모양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정하시는 것이 좋고, 그 때문에 쌍꺼풀 수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교정하기 힘든 짝눈도 있을까요? 위에 말씀드린 케이스 말고 이제 양쪽 골격의 차이, 즉 광대나 이 안화, 눈썹뼈, 안구의 사이즈가 달라서 원근감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린 김지원 씨 같은 경우인데요. 이런 케이스는 볼륨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원근감의 차이이기 때문에
완벽한 교정은 어렵습니다. 보통 이렇게 더 돌출된 쪽의 눈이 안구도 더 커 보이고 눈두림도 더 좋게 느껴지면서 쌍꺼풀도 더 높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더 돌출된 쪽 눈의 쌍꺼풀을 조금 더 낮게 디자인을 하고 더 함몰된 쪽 눈을 쌍꺼풀을 좀 더 높게 디자인을 해서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최대한 비슷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교정 방법입니다. 쌍수 후에 많이 울면 짝눈이 된다던데 진짠가요? 그렇지는 않고요. 물론 많이 울게 되면은 좀 더 붓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붓기는 결국 다 없어지는 붓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많이 우신다고 해서 비대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그럼 짝눈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? 당연히 유전이 될 수 있고요. 한쪽 눈이 더 크거나 얼굴에 뼈가 더 큰 이런 경우도 유전이 될 수 있고 역시 비대칭 또한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짝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짝눈도 충분히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섣불리 성형을 계획하기보다는 전문의와 만나 상세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본인만의 매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